자, 오늘 얼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목이 축이라는 땅 위에 깔고 앉아 있네요. 자, 우리 땅이라는 것은 넉넉한 마음,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심, 이런 걸 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 술, 축, 진술, 축미. 이게 바로 사계절의 땅이잖아요. 자, 봄의 땅은 어때요? 기름지죠. 가을의 땅은 모든 걸 다 걷어들이고 이제 풍성하잖아요. 여름의 땅은 어때요? 막 가을에 결실을 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땅이잖아요. 그 중에 이게 겨울은 뭐예요? 이 겨울의 땅. 좀 쉬어가는 땅이요. 봄을 준비하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으로 볼 때도 축시예요. 축시면 아주 차갑고 냉한 기운만 있는 아주 조용한 엄한 기운들만 자리 잡은 그 시간이 바로 축시잖아요. 이렇게 축축하고 얼어붙어 있고 가전 찬기에 냉혹하게 혼자 좀 쓸쓸해 있는 그런 얼목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축일주를 인동철하고 얘기해요. 얼어붙어 있는 땅 위에서 꼿꼿하게 있는 그런 푸르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견디는 힘, 인내하는 힘이 참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초라는 것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 얼축을 볼 때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 단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국토종, 편재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편재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유축의 묘지죠. 사유축은 금을 뜻하잖아요. 금기. 이 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부러지는 경제적인 여건, 돈도 되죠. 실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딱 깔고 앉아 있어요. 묘지로, 그죠? 그리고 천간의 얼목이라는 것은 경금을 향하고 있어요. 항상 천간은 합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곳을 가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표요, 내 마음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얼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강한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보면 흡사 좀 비슷한 점이 많죠. 모든 것이 금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얼축이라는 이 일주는 굉장히 단단하면서 실속 있는 사람이죠. 특히나 이 편재, 재구를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또 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성실하고 바지런하고 어디다 허튼데 돈 쓰지 않고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목이 무슨 운동을 해요? 인호술 운동을 하죠. 우리가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땅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른 씨앗을 위로 키워내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인호술이라는 것은 따뜻한 온기로서, 태양으로서 이 간목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크게 키우고 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경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이 얼목 속에는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얼목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성이 강하다.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걸 마다하지 않고 악착 같은 근성으로 뭔가를 실현해내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축이라는 거는 얼어있고 아주 단단한 땅이거든요. 이 축 속에는 또 신금이 있어요. 이 신금은 나에게는 자갈이 되기도 하고 편관이란 말이에요. 편관. 나한테 어려움이에요. 뭔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삶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 축은 굉장히 압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압축. 얼어있는 땅이 계속 압축시켜서 이 속에 있는 신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시종자가 되는 거거든. 씨앗. 이 씨앗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봄을 맞아서 잇목을 키워내는, 이거는 이제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죠? 생명성이고 생명체. 생명체를 키워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축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축토는 잇목바락이다. 천간에서는 간목이겠죠. 그죠?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축일조는 항상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뭔가 명분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축일조를 보면 우리가 12운송으로는 쇠지거든요. 쇠지. 쇠지는 12신살로는 반환이에요. 그래서 이 쇠지는 이제 우리가 50대 중년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내용들을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죠. 참고 인내하는 그 근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마 축 속에 이제 인자를 보겠지만 그 인자의 내공으로 이렇게 다져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또한 이것이 반환이라는 것은 말 한 장에 올라탄다는 걸로 요즘 시대에는 차 한 대 끌고 가면서 인생을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바로 이것이 일주는 중년의 기운이거든요. 중년이 되면 이제 고생은 웬만큼 마감하고 이제 이런 자리로서 내가 안주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보여지죠. 지정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 신기. 자, 이거 편인이네요. 자, 편관이고. 편재. 편재가 편관을 재생살 하고 있죠. 그리고 편관이 편인을 살인상생하고 있네요. 정인이 아니고 편인으로. 자, 여기도 편. 흉신들만 그떡그떡하죠. 흉신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는 이 편재가 편관을 재생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이 기토를 천간에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가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을 천간에 고스란히 올린다는 걸 인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기축, 묘지네요, 묘지. 현재의 묘지를 깔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돈에 대해서는 근성, 대단한 근성이겠죠. 악착 같아요.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벌어들인 돈은 차곡차곡 안에 모아둔다는 거죠. 쌓아둔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명에 있어서는 내 배우자 아내가 이렇게 묘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뜰살뜰하면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인을 맞이할 수 있겠다. 사회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참한 부인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또한 기축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묘지 속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좀 뭔가 인연이 짧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편재라는 것은 건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후로는 좀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묘지라는 것은 중년 이후로 내 건강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되고, 여명인 경우에는 이 신금을 한번 올려볼까요? 사실은 을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신금이에요. 완전히 적장을 만난 형국이죠. 이 날카로운 칼에
이 꽃이 완전히 한 번에 단칼에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나한테 많이 몰려오고 있다.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축이네요. 그죠? 신축이면 편인적인 마음을 가진 남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깐깐하겠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양지잖아요. 이러면 기르는 물상과 같기 때문에 진짜 교육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업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요양 쪽에 관련된 일, 그 다음에 건강 쪽에 관련된 일, 의학업이죠. 이런 쪽, 특히 또 종교 이런 쪽에 관련된 분을 만난다면 그래도 업상대체해서 어느 정도 소화해 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참 어려움이 참 많아 보여요. 삶의 애환이 참 많다. 평관은 뭐냐 하면 한이거든요. 그것을 그 한을 참아내는 이 편인의 마음이 보여져요. 편인이라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쇠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인내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악 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마치 얼추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과거의 조상님들이 생각이 나요. 희생정신으로 그 삶을 살아온 그분들의 그 마음이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얼추길추를 보면 굉장히 왠지 모르게 찡하고 참 존경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너무 잘 살아주셔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도 함께 들어요. 그것이 아마 이 편자의 한과 편인의 그 외로움, 어려움을 어떻게 편절해서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얼추길주가 어디를 내놔도, 세상 어디를 내놔도 살아갈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죠. 이 수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편재와 평관과 편인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 이런 숱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벌써 인이 배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져진 쇠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얼축일주는 대단한 분이신가 몰라요. 여기 한번 계축을 볼까요? 사실은 이 얼축이 나아갈 길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무엇으로? 편재로서 내가 극복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외롭고 어렵고 한 거, 또 하나는 이 개수라는 것이 뭐냐면 나만이 가진 나의 능력을 뜻하는 거죠. 전문화된 나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탁월한 기술, 자격증, 이게 남과 다른 나만의 노하우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내가 자격증을 가졌다, 실력이 있다 하면 이 재물을 탁월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것이 얼축의 즐거움이에요. 또 차곡차곡 이 물줄을 소화해내고 또 악착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탁월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축일주는 반드시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특히나 개축이니까 관대의 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복을 딱 차려입고 어디라도 나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직업적으로 볼 때도 이 신금이잖아요. 관이면. 그죠? 전문직으로서 내 인성은 관대의 물상을 가지고 또 신축 같은 거 양의 물상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종사하게 된다면 살아가는 데는 진짜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 자체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재성이잖아요. 그런 재를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에 또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만 갖춘다면 더 뛰어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여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사유축이죠. 나의 배우자 자리가 지금 이 묘지에 깔려져 있죠. 이 묘지라는 것은 기운이 없는 자리, 기가 다 빠진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직업으로 아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묘지 자리에 딱 얹혀 있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중년돼서 남편의 건강이라든가 하는 사업에 적신호가 올 수 있어요. 내 건강에도 치명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관계를 좀 많이 신경을 좀 쓰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월축일주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조우거든요. 이런 얼어있는 동토를 녹일 수 있는 사화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합도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생기도 주어지고 이게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린고비 대기만성형,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래서 중년 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얼축, 조상님의 민족성이 함께 보여지는 이런 얼축일주,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여겨집니다. 단지 즐겁게 사세요. 내가 즐거움으로써 이런 모든 것을 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셔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